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서는 그냥 한 시간에 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교육복지1, 교육복지2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첫 시간에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각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교육복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교육복지를 보는 게 있는데요. 복지정책은 아무래도 분배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시즘의 기본을 두고 있는 그 이제 좌파들은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굳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근본적인 복지정책은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공산혁명을 늦출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그 막시스트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좌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뭐 자본주의 아닌가.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방해할 뿐이다. 결국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히 이제 의회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좀 분배 정책, 또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는 폭력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폭력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민주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분배, 복지 뭐 이러한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를 기본 토대로 두고 있고요. 또 상당한 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보호하고요. 또 극단적인 빈부차, 또 그리고 불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계비하고 임금 보장,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거를 강조하죠.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의료, 뭐 이런 것들이 그 북유럽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 대신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조기 퇴직자에 대한 실업연금, 그럼 또 노인연금,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의료비, 또 육아수당, 뭐 이런 거를 많이 지급을 하고요. 캐나다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북유럽이 이런데요. 이제 장점은 뭐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단점은 상당 부분 그 세금으로 거의 많은 그 수입의 세금을 그러니까 내야 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제 국가가 재정 적자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드는 노인이 됐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간다. 세금으로 낸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득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의 활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사회민주주의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졌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이제 실패하더라고요. 많은 부분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동력 있게 좀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면 저절로 직업이 창출되고 그것이 복지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앞에 그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국가가 이제 과다하게
상당 부분 관여를 해서 평등을 조절하는 반면에 이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극히 국방이나 외교, 뭐 교육, 의료, 뭐 이런 부분만 뭐 이렇게 최소한도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복지국가 모델의 이제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각 나라에서 제가 이제 교육사역 시간에 평등주의 교육이라든지 복지국가 모델을 상당 기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많이, 캐나다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과다한 그 예산, 그리고 비효율, 그리고 더 이상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료로다가 의료 정책을 해서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국가가 그 예산을 지탱하지 못하고 유료로 돌렸을 때는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혜택도 지속이 되면 나중에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산업은 동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지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신자유주의는 무슨 경쟁을 부추기고 또 어떤 사람들의 뭐 극소수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 아니고요. 복지 모델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신자유주의 모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뭐 IMF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기본적인 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에 선택권을 줘서 학교 간 경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바우처를 줘서 가난한 손으로 줘서 가난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확대시키면 그것이 이제 복지다. 결국은 그 국가에서 뭐 실업연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푸드 스탬프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것보다 교육을 잘 받아서 자기가 성공을 해서 중산층으로 이르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실업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하고 직장을 찾으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근로조건부 이제 실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뭐 재벌이 지하철을 무료로 하고 또 재벌 손자가 무료 급식을 꼭 받을 필요가 있는가? 형편에 따라서 내고 또 가난한 사람은 무상으로 급식이나 또 지하철을 탄다면 그러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신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 노선이나 제3의 길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히고 뭐 이렇게 실용적인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앤소니 기든스 아시죠? 제3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의 그 입장,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제3의 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산업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A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요, 성장 정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눌 게 없는데 분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거는 어차피 나눌 게 없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서는 뭐 문명 퇴치 운동,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분배 정책을 해야 되겠죠. 또 중국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그 독재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로 다 이양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데는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형편에 맞추어서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 교육 정책이 이제 이렇게 실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또 정치권이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숙된 퀄리티가 또 있어야 되고, 성숙된 사람들과 또 자질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나친 이념 논쟁에 빠져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 실용 노선이라든지 제3의 길, 앤소니 기든스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색 분자로 생각을 하거나 또 기회주의자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국 세력이 있고요.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려는 세력이 있고 북한에 들어바치려는 생각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전복을 하려는데 거기에서 어떤 타협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가를 들어바치려고 매국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그런 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정책에 있어서 페미니즘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제 그 좀 성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 그거 아닙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기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남성 중심으로 너무 복지 정책이 짜여져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업급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들, 또 경제 문제들, 분배 문제들 이랬을 때, 이렇게, 근로자들, 유급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무급 노동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이렇게 복지에 대한 사고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여기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있고 좌파 페미니즘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좌파 페미니즘 빼고요. 좀 자유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육아수당이라든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왜냐하면 육아는 사회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돌봐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아주 저출산이라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질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언어의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월급을 받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 여성들, 또 이런 데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확대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생태주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여러분들 생태주의 아시죠? 자연주의.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품앗이로다가 서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개인별로다가 좀 지나친 경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한테 자연에서 좀 키우고 또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따뜻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끼리 꼭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얼만큼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생태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정책의 보완 개념으로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 정책 말고라도 유명한 바퍼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또 종교의 힘이나 개인이 또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소득 학생들에서 대학생들이 무상으로다가 학생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공부를 가르쳐 주고, 또 엄마들끼리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육아도 봐주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좀 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거, 환경에 대한 이렇게 공부도 서로 하고, 이런 거는 보완된 개념으로 좋습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걸 개인에 전가한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보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이렇게 각 이데올로기별로
또 이렇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곧이어서 바로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